오늘 첫 키워드는 수도꼭지 전략입니다.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한일 간 경제전쟁이 일본의 수출 허가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박사님, 이런 일본의 행동이 수도꼭지 전략이라는 건가요? 예, 일본이 어저께 한국의 삼성전자 등이 수입하겠다고 한 포토레지스터, 이른바 감광제죠. 여기에 대한 수출 허가를 했습니다. 네. 이 포토레지스터는 일본이 지난 7월 1일 한국에 대해서 전략물자 수출을 제재하겠다, 통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36일 만에 처음 나온 거예요. 네. 그동안에 재계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 화이트리스트 백색 규제, 이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한 이후에 이 반도체 소재 부품 3종을 이 포괄 검사 대상 품목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 90일 정도 시간을 질질 끌 것이다. 그리고 90일간의 심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한국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네. 전망이 많았었는데 이런 이 한국의 부정적인 전망을 뒤집고 일본이 전격적으로 어저께 이 수출 허가를 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자, 일본이 왜 이랬을까? 일본이 한국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좀 늦춘 것이 아닌가? 네. 숨고르게 하는 것인가? 이 다양한 지금 시각이 나오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한국의 삼성전자가 이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대체재를 벨기에로부터 대량 수입을 한 상황에서 일본이 계속 수출 허가를 안 해주면 결국 물건을 제조한 일본의 이 포토레지스트 제조 회사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일본 수출 기업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처였다라는 네. 이런 지적이 있는가 하면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광복절을 앞두고 또 8월 24일 우리나라가 지금 지소미아 한일 간의 군사 정보 협정을 연기하느냐 파기하느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두고 한국에 대해서 간보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좀 공세의 고삐를 낮춰줌으로써 한국으로 하여금 대응의 의지를 좀 약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또 분석. 네. 또 그런가 하면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결코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물자 통제관리 차원이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아무튼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속내는 일본만이 알겠죠. 네. 그러나 이게 대해서 결국은 일본이 어떻게 잘해줬든 못해줬든 결국 수도꼭지 전략이 아니겠는가. 수도꼭지라는 게 수도꼭지만 잡으면 필요할 때는 물을 틀어주고 또 여차해서 마음이 안 내키면 잠글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한 건 삼성전자에 대해서 포토레지스터 허용을 해줬다 해서 우리가 결코 방심할 것이 아니다.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다. 일본은 여전히 수도꼭지를 틀어막을 수 있는 권리를 아베 총리와 이 정부 강요들을 손에 지금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궁극적인 해결은 일본이 원상 복구 또는 철회를 해서 이 포토레지스트뿐만이 아니라 1,100개 모든 품목에 대해서 백색 국가 제재를 원상 복귀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제재를 결코 낮췄다라고 볼 수도 없고 우리의 대응 의지가 약해져서도 일본의 그 수에 결국은 엉켜버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이 1차적 나타난 결과만 놓고 보면 일본의 수출 규제, 전략물자 규제가 한국 경제를 강타할 것이라고 했지만 적어도 지금 36일이 지나가는 현 시점까지 적어도 지금까지는 단 하나의 피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B그룹으로 떨어뜨린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네. 이것도 CP 제도를 통해서 CP 제도라는 게 이 자율 규제하는 그 일본 수입업자들이 포괄 허가를 한번 받아놓으면 개별적으로 따로 개별 심사를 받지 않고 한국에 바로 수출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여전히 열려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일본의 조처는 아직 시작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경제적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나 일본의 수도 꼭지의 전략은 여전히 한국 경제를 목줄을 쥐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는 점에서 세심한 배려와 대응 전략에 만전을 기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